생각만 해도 해외여행은 굉장히 설렙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해요. 다리 혈관에 정맥에 혈전증이 생기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 이 허벅지라든가 종아리 근육이 일을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피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리 쪽이 점점 피가 쏠리고 염증이 잘 생기면서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다리가 붓고 혈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행 중에 부종과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마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여행 내내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몸이 부었어요. 몸이 부었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물을 마시라고? 안 그래도 부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행 중에 몸이 붓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물론 비행기의 압력도 떨어지고 습도도 낮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붓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비행기 처음 타면 과자 주잖아요. 짭짤하니 맛있잖아요. 시작부터 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그것 때문에 체액이 늘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더 먹잖아요. 그럼 그 물이 몸 밖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더 도움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 물 먹고 약간 좀 더 붓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소변을 쭉 보면서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꼭 여행 전날부터 물을 많이 드세요. 비행 중에도 계속 드시고 여행 중에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몸의 붓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화장실 자주 갈지도 모르잖아요. 비행기의 통로로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오고 불편하죠. 물을 많이 먹으면 자주 가야 되니까 아예 나 그냥 비행 동안은 물 안 먹을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좋지 않아요. 왜냐면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서 걸어가고 오는 것 자체가 운동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줘야 혈전 생성도 예방할 수 있고 다리 붓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짠 음식을 피하세요. 짜게 먹으면 무조건 붓는 거예요. 비행기에서도요, 이렇게 메뉴 나오잖아요. 딱 보고 이 중에 그래도 나트륨 함량이 적은 음식을 고르시고 여행 도중에도요, 꼭 먹어야 될 리스트들이 있죠. 그런 거는 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맛있게 일단 드시고요. 물 많이 드세요.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하루에 한 끼에서 2끼 정도는 맛있는 거 먹겠지만 그 나머지 한 끼는 되도록이면 싱거운 짜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조절을 해주신다면 훨씬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기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압박 스타킹을 휴대하세요. 압박 스타킹을 공항 갈 때부터 차고 가세요. 병원에서 하나 처방 받으시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비행 시작 때부터 착용하고 타시는 게 좋은데 이게 압박 스타킹이요. 무늬가 없고 그냥 살구색으로 된 스타킹이고 두꺼워서 이쁘지가 않아서 여행 동안 착용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즘 잘 찾아보면은 예쁜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패션이 좀 가미돼서 이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다양한 무늬의 압박 스타킹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구입하셔서 착용하시고요. 의료용으로 나온 것들은 병원에서도 처방되고 의료보험 적용도 되거든요. 가까운 병원 가셔서 처방 받으셔서 여행 동안 착용하시고 양말 중에서 이렇게 신으면 발목에서 꽉 조이는 양말 있잖아요. 그런 양말은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니까 꽉 끼는 양말 신지 마시고 적어도 무릎 아니면 무릎보다 약간 윗까지 커버해주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고 비행 중에는 꼭 착용을 하세요. 네 번째, 비행 도중에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2시간 이상 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한 번은 일어나는 게 좋아요. 우리 운전도 장시간 하게 되면 1시간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휴게소에서 멈추라고 하잖아요. 비행도 똑같아요. 1시간에 한 번씩은 통로에서 일어나서 걷고 운동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아마 쥐나는 영상에 있을 텐데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 영상이 있어요. 30초 동안 종아리를 쭉 늘려주는 그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주세요. 비행기 타기 전에 하고 타는 도중에도 1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다리 부종과 혈전 생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앉아있는 상태에서 운동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종아리 운동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발이잖아요. 발을 앉은 채로 꺾었다가 뒤로 제꼈다가 안으로 했다가 바깥으로 했다가 요거만 해주셔도 돼요. 요거만 주기적으로 해주셔도 종아리 근육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지루하다, 재미있는 방법은 발가락으로 이름 쓰기. 내 발가락으로 그 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정표니까 발로 이정표 이렇게 쓰면서 계속 발목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종아리 근육이 운동이 됩니다.
됩니다. 아니면 그냥 쫙 10초 정도 당겼다가 쭉 10초 정도 밀었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앉은 채로 종아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한 번 하면 한 12번 정도, 그리고 10초 정도 버티고 이렇게 해주시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종아리 근육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레그룸을 넓게 쓰세요. 넓게 쓰기 위해서 그 부분에 가방 같은 거 놓지 마시고요. 기내 가방은 위에다가 수납하세요. 요즘 기내 가방 중에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다리 놓는 공간에다가 캐리어를 누르고 그 위에 다리를 올리면 편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차라리 그냥 그 가방 위쪽에다 수납하시고 여기를 좀 넓게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가방 놓고 이 공간이 좁아지면 다리는 좀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방 빼고요, 그 안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방 안에 뭐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이 있어서 나는 가방을 다리 밑에다가 넣는 게 편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가방에서 물건 꺼내려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운동이에요. 물건 하나, 볼펜 하나 꺼내고 책 한 권 꺼내려고 일어섰다가 내렸다가 앉았다가, 그거 자체가 운동이니까 불편해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7번째, 다리 꼬는 건 하지 마세요. 다리를 꼬는 것 자체가 다리의 혈관이 눌리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4시간, 5시간, 6시간 앉은 채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리까지 꼬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꼬는 건 하지 마세요. 뭐 잠깐 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다리 꼬는 게 편해 하고서는 뭐 1시간, 2시간씩 다리 꼬고 있고, 그거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니까 다리 꼬는 건 하지 마세요. 8번째, 앉아있는 동안 자세 변화를 주세요. 구동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가면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앉았다가 이렇게도 앉았다가 허리를 뒤에 좌석에 쫙 붙였다가 아니면 살짝 떼었다가 오른쪽 엉덩이로 앉았다가 왼쪽 엉덩이로 앉았다가 이렇게 자세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체중을 한쪽으로 이렇게 쏠면서 혈액이 그쪽으로 쏠려요.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하면서 이게 분배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 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리잖아요, 앉아있으면. 우리 하지정맥류 있는 환자분들 저녁에 누워서 심장보다 발을 올리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좀 편해집니다 라고 하는데, 비행기에서도 똑같아요. 심장보다 발이 위로 올라가면 좀 편해지겠죠. 그럼 위험성도 줄어들고. 근데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올리는 거는 민폐를 주겠죠. 이거는 민폐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없을 때는 뭐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옆좌석이 가족이라면 가족은 양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다리 잠깐만 옆으로 올릴게 하고서 이렇게 해도 되고, 진짜 운이 좋아서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옆에다 다리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요거는 눈치 잘 봐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민폐 주면 안 되니까. 10번째는 신발을 편한 거 신으세요. 여행 갈 때 많이 걸어야 되니까 운동화 신고 가야지. 비행할 때부터 끈달린 운동화 신으면 문제가 뭐냐면 벗기가 어려워요. 비행할 때는요, 벗기 쉬운 신발을 신으세요. 중간중간 발을 벗어서 발도 주물러서 마사지도 해주고 종아리 쪽 근육을 마사지해서 풀어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신발 벗기가 불편하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도 좋고 슬립온도 좋고 바로바로 벗어서 발을 주물를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너무 발을 만지작거리면 그것도 옆 사람한테 좀 신뢰가 되니까 눈치껏 신뢰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발을 마사지 해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여행 중, 비행 중 붓는 발을 예방하고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비행이 끝나서 여행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착륙하고 나서는요, 물 많이 드시고요. 압박 스타킹 착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착용하시고, 나트륨이 너무 많은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고, 되게 중요한 게 숙소에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누우세요. 침대에 누워서 자전거 타기 있죠. 그거 꼭 하세요. 그러면 여행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다리 붓기도 빠지고 훨씬 옷 입을 때 핏도 좋아지니까 사진도 예쁘게 나올 거예요. 발 마사지 여행지에서 받으시는 것도 도움 되겠죠, 마사지 받는 거. 그런데 그냥 이렇게 여행지에서 마사지 받고 운동하고 짠 음식 피하고 물 많이 먹으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거는 병원을 반드시 가야 된다 하는 경우를 알려드리면, 그냥 붓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 있죠. 그거는 병원 꼭 가보세요. 혹시 혈전이 어디를 콱 막았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만지니까
막 뜨끈뜨끈하고 누르니까 너무 아프고 피부가 막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또 병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흉통, 호흡곤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응급실 가서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휴가철을 맞아서 비행 도중, 여행 중에 몸의 붓기를 예방하고 혈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